안녕하세요. 김충현의 바이오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에스모에서 나왔었던 폐암과 간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폐암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 연말부터 KRAS 이쪽 변이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맞아. 이번에 보면 사실 좀 임상 데이터가 또 좋지 못했던 것 같아. 암젠만 지금 KRAS 이니비터를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젠은 임상 이상 데이터로 지금 가속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 풀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는 3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3상 데이터를 보니까 PFS는 되게 기대보다 개선시키지 못했고 OS는 되려 대조군이 더 개선이 됐단 말이야. 더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임상 시험은 실패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암젠은 지금 후속 임상 3상 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다려야 되던지 아니면 이 KRAS 이니비터와 다른 약품들을 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KRAS 이니비터, 이 루마크라스와 키모테라피, 화학항암제와 병용으로 해가지고 머크가 주된 시장인 펜브로, 그러니까 키트루다와 키모 병용하고 있는 것과 지금 1대1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KRAS 이니비터가 지금 기대가 꺼졌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암젠만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후속으로 미라티라는 업체가 또 3상을 하고 있고 그 회사의 데이터가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거야. 3상 데이터가. 그리고 후속으로도 하고 있는 노바티스나 로슈 같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또 긍정적인 데이터를 낸다면 KRAS 이니비터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외에 또 폐암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6월 달에 굉장히 핫했었던 엔허2가 폐암에서도 지금 효과가 있거든. 엔허2는 허2를 타겟하기 때문에 폐암에서도 허2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상 데이터들이 업데이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 반응률이 뭐 거의 50% 넘어가게 5월 날이 넘어가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엔허2가 굉장히 허2 시장에서 허2 관련된 시장에서 스타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타그리소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EGFR 변이 시장에서 이게 변이가 나타났을 때 타그리소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또 내성이 생기거든. 그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독일의 머크라는 회사의 테포티닙 시멧 이니비터라는 약품이 있어. 모노테라피로도 이 폐암 시멧 뮤테이션, MET 뮤테이션의 허가를 받은 약품인데 이거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병용으로 했을 때 내성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 병용군에서 거의 뭐 50% 가까이 나왔었고 반면에 모노로 했을 때 이거 시멧 이니비터 하나만 썼을 때는 한 8%밖에 안 나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내성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도 도출이 나오고 있다. 참 이 폐암은 정말 이 변이가 문제인 것 같아.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연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치. 좀 성과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간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암도 정말 참 약 개발이 좀 맞아.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 되게 어렵지. 최초로 이제 넥사바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티센트릭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까지 이제 병용요법이 이제 1차 치료제로 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나왔었던 이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디자인을 보니까 넥사바나 아니면은 뭐 그 램비마 같은 거를 이제 대조군으로 해서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왜 지금 이제 떠오르는 제품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램비마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코멘트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넥사바가 허가를 받은 게 2007년이거든. 근데 이 넥사바 이후에 간암 1차에 대해서 허가받은 약품이 되게 없었어. 좋은 데이터를 내지 못했었던 거지. 그러다가 2018년인가 이 머크의 렌비마가 허가를 받았는데 슈페리얼리티라고 해서 더 좋은 약품이다라고 입증을 해서 받은 건 아니었어. 넥사바 대비해가지고 이제
비열등성을 입증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1차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프리펄드 드럭으로 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넥사바 대비해가지고 이제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도출한 거거든. 근데 이게 허가받은 시점이 2020년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지. 그리고 NCCN에 프리펄드로 들어간 것도 21년도야. 근데 이 업체들이 임상했었던 것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대조군이 웬만하면 전부 다 소라페닙인 거고, 근데 이번에 데이터 발표한 거 특이한 점이 머크가 원래 이제 렌비마랑 키트로다 다 들고 있잖아. 근데 대조군이 렌비마야. 그리고 이거 대비해가지고 키트루다와 렌비마를 썼을 때 데이터가 더 좋나? 이런 것들을 본 거거든. 이번 에스모에서 간암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한 회사가 3개가 있거든. 머크에 이제 키트루다 렌비마 대비 렌비마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항서제약, 그리고 우리나라의 HLB의 자회사 엘레바, 그게 캄렐리즈맙과 리보세나랍 대비해가지고 소라페닙 이거였고, 그리고 베이진의 티스렐리즈맙이라는 그 PD1이 소라페닙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비열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2개의 이제 뒤에 있는 그 2개 중국 거는 성공을 했지만 머크는 실패했다라고 본인들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대조군이 렌비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로슈의 아바스틴과 베바시주맙의 데이터가 되게 좋거든. 근데 여기서 뭐 이제 그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데이터도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개선을 냈어. 보면은 차이를 보면 6.9개월이면 이 로슈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냈거든. 그러네.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게, 임상 디자인을 보면은 항서제약 엘레바는 아시아인 비율이 되게 높고, 그리고 B형 간염인 환자들 비중이 되게 높고, 그리고 3, 4등급 치료 관련 부작용 비율도 꽤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기관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빅파마들이 한 임상 시험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보면 머크에서도 펜브로랑 렌바티닙 한 것보다 렌바티닙의 단독의 데이터가 보면 지금 OS가 거의 아테졸리즘하고 베바시주맘만큼 19개월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좀 가장 좀 긍정적인 데이터이지 않나. 렌비마는 일단 지금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니까 1차 치료제의 SOC 가능성을,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에스모를 돌아봤을 때 탑픽으로 보면은 어떤 게 좋을까? 이게 6월 달에 그 엔허2의 그 후광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ADC가 굉장히 핫한 모달리티고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 이런 업체 이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CDK4, 6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도출한 릴리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간암에서 계속 리더십을 아마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키트루다도 워낙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머크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 물론 이 회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머크 이런 회사들은 이 항암제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 되게 많은 약품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항암제인 건데, 에스모에서 보면은 이 3가지 업체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회사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봤을 때 우리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만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릴리를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릴리가 항암제에서 알림타라고 하는 화학 항암제가 미국에 스코어 만료가 되면서 전체 항암제 부분이 지금 조금 꺾였거든. 근데 이런 데이터를 도출을 하면서 버제니어가 다시 빨리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항암제 부분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업체에서 우리가 딱 얘기를 해보자면, 타그리스토 내성에 대해서 임상시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형국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한테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좀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만약에 포텐셜로 보면 크게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존슨앤존슨이고, 존슨앤존슨의 파트너가 유한양행이야. 존슨앤존슨은 아예 EGFR과 MET를 이중으로 타겟하는 이중항체 아미반타맙과, 그리고 3세대 EGFR 억제제 이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을 가지고 와서 병영으로 이 타그리스토 전체 시장을 타겟하고 있어. EGFR 1차, 2차, 3차, 내성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식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4세대 EGFR 억제제를 개발하는 업체, 되게 중소형 업체긴 하지만 그런 쪽을 좀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에스모 관련된 내용 좀 이야기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링크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